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들러입니다. 그렇게 노래 부르던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넘었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환율은 1415원 정도 되고 김치 프리미엄도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계엄이니 탄핵이니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10만 불이면 매도하려던 고래들은 전부 정리를 했습니까? 아직 매도할 물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야당 지도자는 대통령이 분명히 2차 계엄 선포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여당 지도자는 탄핵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엄의 책임을 지고 국방부 장관은 사퇴를 했고,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대사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을 해서 불러올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정신 좀 차려주시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역주행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손바닥 안에서 다 볼 수 있는 시대에 군인들로 하여금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가상자산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운운하는 사람이나 제가 볼 때는 50보로 소백보 그놈이다 이 말입니다. 정치 얘기할 것도 없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가야 할 시점입니다. 저도 10만 불 돌파라는 퍼포먼스를 아주 기분이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당장 하락해도 이상할 것은 없지만 추가 매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한 가지 결정을 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10만 불이라는 상징적인 가격 포인트에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말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문제에 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 말입니다. 네 가지 상황이 올 것인데 여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는 내가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가지 상황은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다가올 비트코인의 미래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는 매도할 것이냐 매도하지 않을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매도하고 난 후 가격이 오르는 경우와 가격이 내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매도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격이 오르는 경우와 가격이 내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매도하고 나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장기적인 전략이 아니라면 그 얻는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매도 후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의 특성상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계속 상승하는 비트코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매도 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경우 매도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팔아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파는 걸 놓쳐버리면 비트코인 팔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끝없는 유혹이 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을 견뎌내는 것인데 단기적 수익을 놓쳐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경우는 투자자들이 늘 직면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서 비트코인을 지키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가치만 바라봐야 합니다. 방금 비트코인 뉴스에 따르면 마이클 세일러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만약 죽게 된다면 자신의 비트코인 프라이빗 키를 파괴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비트코인을 정말 이해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역시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40만 2,1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보고 팔까 말까 갈등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파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가치가 뭔지 알고 싶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닌 자신이 비트코인과 함께한 시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그럼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팔 수 없는 이유가 많지만 가장 간단한 이유 한 가지만 말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 세상에는 돈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벽에 테이프로 붙인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 코미디언이라는 바나나를 84억에 사서 먹어버리고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경매에 60억 원을 써낸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성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게 되면 죽을 때까지 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너무 희귀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돈이 없는 사람의 손에서 돈이 많은 사람의 손으로 그리고 돈이 넘쳐나는 사람의 손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가격을 보고 어떻게 비트코인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이든지 돈만 많이 주면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돈으로 살 수 없는 부동산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것들입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고 전쟁으로 뺏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산들이 사실은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태국의 많은 사원들, 와시라고 하는 사원들이나 인도의 타지마할 그리고 캄보디아의 앙코르왓 같은 자산들은 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위대한 자산의 가치를 알게 되면 한번 소유한 다음 다시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비트코인을 영원히 소유하겠다고 말한 마이클 셰일러는 죽고 나서도 비트코인을 간직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지키려는 것 같습니다. 프라이빗 키를 혼자 알고 파괴해버리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영원히 간직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서 막연하게 수익률에 관심이 있어서 비트코인을 파실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비트코인을 팔아서 어디에다 다음 투자를 하실지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비트코인 은행을 설립하려는 마이클 셰일러를 응원합니다.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비트코인을 구매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만 불이라는 가격은 그냥 비트코인의 가치를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 머물러 있을 한 가격의 구간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이 100만 불을 지날 때 오늘의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호돌이었습니다. 빰.